성장주들이 다시 부각되는 상황에 재현될 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현재 너무 비약일 수가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브렉시트를 포함해서 시장을 흔들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시장의 시선이 이제 실적으로 향해서 점점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실적 컨센서스가 존재하고 있는 약 320여 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3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14%,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해서는 29%를 성장을 하면서 양호한 성적을 나타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양상인지 짚어주실까요? 예,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오늘 또 제약 바이오 쪽에 두 가지 호재가 있었죠. 거기까지 역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그 탄력성에 둔화되면 자연스럽게 현재 종목 차별화 장세가 이제 나타난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지금 실적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 있죠. 대형 IT 쪽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간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LG전자도 좀 달라요. 그것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극명하게 차별되는 것은 삼성전자와 계열 부품사 삼성 SDI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적과 관련돼서 그들의 주가 행보를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겠다는 거고요. 자동차 쪽도 보면 완성차보다는 대형 부품사, 특히 만두가 돋보이죠. 이 점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국타이어 등의 지금 중소형 부품사보다는 대형 부품사들이 부각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석유화학 쪽은 유가 때문에 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유화 쪽 또는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코오롱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오롱 내지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효성 이런 쪽이 좀 특별성을 보이며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보면 현 유통 식음료 쪽에서 보면 역시 CJ 제일제당만 치고 나오는 듯한 역시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편의점주가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약 쪽에서 본다면 LG생명과학이나 또는 현재 보령제약 같은 종목들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 외에 다른 종목도 충분히 실적과 관련돼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그 종목과 관련돼서 면밀하게 관찰을 스타디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쪽인데 먼저 배아줄기세포를 다시 연구를 가능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에서 조건부를 승인했다는 건데요. 이거 획기적인 변화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줄기세포로 따지면 선진국이죠. 임상 건수로 봤을 때 세계 2위고요. 줄기세포 신약을 몇 개 갖고 있느냐는 관점은 1위입니다. 우리가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6개밖에 안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그 4개 신약 중에서 실제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단 1개도 없다는 점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인데요. 한 2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줄기세포 신약은 파미셀에서 만든 하티셀 그램이라고 하는 심근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2011년 6월 달에 개발됐으니까 신약 허가를 받았으니까 만 6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 5년이군요. 5년 동안 5년이 지나갔습니다. 상용화가 된 지 5년 됐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니까 4억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체 파미셀 매출의 4.8%, 5%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존재 가치가 떨어집니다. 줄기세포 치료제가 파미셀 핵심 가치거든요. 핵심 가치의 주력이 될 신약이 아직 그 정도밖에, 그것도 상용화된 지 5년이나 됐거든요. 메디포스트 큰 차이는 없어요. 현재 지금 상용화된 지 4년 넘은 이제 카티스템 같은 경우 관절염 치료제죠. 매출이 13억 2천만 원 정도인데요. 현재 지금 메디포스트 작년 매출에 약 6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전히 그쪽 부분은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죠. 부업인 재대열 사업을 통해서 간신히 전체적인 외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눈높이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배아줄기 세포에 대한 연구 허가를 받은 것은 차 바이오텍 관련 병원에
치의과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쪽과 관련돼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론 눈높이도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좋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기적 과제로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전자 치료제 상용화도 사실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제 티슈진 C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상품명은 인보사고요. 국내 바이오 신약 신청을 했다는 건데요. 신약 허가가 나오겠죠. 그럼 국내 바이오 신약 1호가 되겠습니다. 상용화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상업적으로 성공할지 여부는 대단히 불투명하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상용화 된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신약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쪽과 관련돼서는 줄기세포 다음으로 유전자 치료제는 앞서 나가는 편입니다. 임상 건수로 봤을 때 세계 10위권이고요. 총 35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에 지금 11건 정도의 임상 단계에 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중에 2개 정도가 바로 이제 바이로메드의 VM20이나 코오롱 생명과학의 앞서 말씀드렸던 인보사 같은 것이 미국의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빠르면 금전중에 삼상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배경에서 어느 정도 부각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성공할지 여부는 대단히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적당하게 가감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국내에서는 황우석 박사 사건 이후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는데 7년 만에 체세포 복제